불안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불안을 느껴서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윤님 질문입니다. 제 스타일이 아닌 분과 연애를 했습니다. 1년이 안 되는 짧은 연애였고요. 제가 마무리를 지은 연애였어요. 성격은 좋은 분이고 충분히 매력적인 분이에요. 문제는 4년 넘은 지금 시점에도 문득 생각이 납니다. 당연 연락하는 건 무리인 걸 아는데요. 생각이 안 나는 방법이 있나 궁금합니다. 연락하는 게 왜 무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사람과 다시 만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런 사람과 2번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할 정도로 별로였어요? 만나면서 너무 힘들었어? 조건적으로 뭐 그쪽 부모님이 반대했다는 거나? 그래서 절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는 연애관이 한 번 헤어진 사람과는 2번 다시 만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연애관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4년이나 지났는데 설마 연락을 받겠어요? 저에 대해서 이미 아무런 마음도 남아있지 않겠죠. 헤어진 지가 4년인데 저 같은 사람은 이미 잊어버렸겠죠.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보기에는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해서 재회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혹은 재회까지는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연락해서 어떻게 지냈니? 우리 벌써 마지막 본 게 4년 전인가? 이렇게 훈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뭐 몇 번 한두 번 만남을 갖다가 뭐 친구나 뭐 오빠 동생 뭐 누나 동생 사이로 지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00% 재회로 다 이어지진 않더라도 그런 걱정 때문에 무리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럴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해결됐고, 기완이요. 생각이 안 나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최근에 피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블로그에다 글을 기고한 게 있는데 그 얘기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피에르 케고르가 이제 실존주의 사상을 내건 철학자 중에 한 명인데, 그 사람이 유독 불안감이라는 거에 집착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양반이 가지고 있는 태생 자체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어.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아버지께서 기독교적으로 기독교 윤리에 벗어나는 일을 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가정교육을 굉장히 빡세게 받았거든요.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우리 이미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하느님으로부터 굉장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이 아버지가 나의 죄 때문에 내 자식들은 33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을 거라는 이런 망상에 빠져서 살았단 말이지. 그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 키에르 케고르 이 양반도 그런 불안감이 엄청나게 컸단 말이지. 나는 33살이 되기 전에 죽을 거야. 이런 불안감도 컸고요. 죄가 많은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기 때문에 나도 죄가 있다. 기독교에서 죄는 대물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언제 벌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다. 이런 불안감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불안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 삶 자체는 겁내 불안하게 살았고 우울하게 살았고 결혼도 못하고 죽었긴 했지만 그 사람이 남긴 그 철학은 귀감이 되는 내용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 불안이라는 요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말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극복하는 방법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안감은 극복하는 것도 해소하는 것도 아니고 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불안감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 불안을 느껴서 그로 인해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이 사람의 삶은 아까 우리가 살짝 엿봐서 예상은 하시겠지만 어떻게든 살아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불안감이 너무 크고 그런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이 불안감을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은 자기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안녕. 우리 자유님께서 뭐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생각할 건 아니지만 약간 요런 사상을 살짝 접목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꾸 생각이 나는 게 일도 손에 안 잡히고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 생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가지고 못 참겠다 연락을 해서 안녕 나 자유야 기억나? 4년 만이지? 4년이 지났는데 네가 자꾸 생각이 나서 버틸 수가 없어서 전화를 했어. 이런 소리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연락하는 건 무리인데 생각이 나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 한번 염탐을 해보자. SNS에 이름을 쳐보는 거야. 김철수. 이렇게 사는구나. 근처 가면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람이 이동하는 루트에 가가지고 괜히 한번 마주쳐보려고 머리를 훔쳐보고. 이렇게 행동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 생각이 많이 나서 내가 일에 뭐 손이 안 잡혀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보고서 작성하는데 뭐 이달의 재무제표는 김철수 뭐 이렇게 쓰고 있다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문득문득 생각이 나는 거라면 저는 이거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생각이 나는구나. 내가 이 사람하고 연애할 때 되게 인상 깊었나 보다. 4년이 지나서 생각이 나는 거 보니
혹은 그간 4년 동안은 생각이 안 났다가 왜 이제 와서 생각이 날까? 내가 요즘 삶에 스트레스가 많은가? 연애를 안 한 지가 오래돼서? 전 연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이 보고 싶은 건가? 근래에 만났던 사람이 너무 별로고 비교를 하게 되다 보니 4년 전에 만났던 사람과 더더욱 비교가 되면서 그 사람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가? 이렇게 본인이 왜 이런 불안이 드는지를, 왜 이 사람이 떠오르는지를 한번 본인의 스스로의 마음에게 물어보세요. 포용한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기 때문에 회피하고 잊으려고 하지 말고 왜 이런 생각이 날까를 곱씹어보라는 뜻이에요. 가볍게 들렸는데 마음이 한결 편해집니다. 아, 그래요? 마음이 좋아졌다니까 다행이네요. 그 양반이 이제 잠시만요.